임기 말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 안에서 이견이 돌출되면서 한미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바로 남북 종전선언 임기 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는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달라졌나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했을 때는 사실 이전에 한 2018년서부터 워싱턴 내에 종전, 한국 전쟁을 종전 끝내자라는 여론이 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됐죠. 과연 미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했는데 그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묻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또 미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지난 10월 26일인가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이 나와가지고서 미국 정부의 그거에 대한 입장을 네.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시기와 조건이라는 그게 좀 한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일반 그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은 이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미국이 아직 종전 선언이라는 부분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이게 선언적 의미이고 그리고 좀 상징적인 거다. 네. 그러니까 다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그 전략적 차원에서 마중물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예.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북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세계 지구촌의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해도 북은 뭐 너무나 어려우니까 네. 이거에 관해서 너무 어쩌면은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는 걸 시작된 다음에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인데 비핵화라는 부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잘 안 쓰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분명히 북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적대시 정책. 사실 적대시 정책이 대북 제재 완화시키라는 게 핵심인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지금 여론이 조성되는 거 안에는 미국은 절대 이 상태로다간 대북 제재를 풀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긴밀히 협력하고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거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얼마 안 남은 거에 관한 이게 과연 어떻게 팔로우업 돼가지고 어떻게 갈 건가 여기에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 반응도 못 내니까 긴밀히 협력한다. 만나서 더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요점은 예. 시기와 조건에 있어서 미국이 아직까지 이거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북한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대로 또 맞춰주기도 지금은 마땅한 시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이요. 지난달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의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다. 일본은 우리의 북한과 좀 더 평화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건 금방 생겨난 문제는 아니죠. 네. 이전에도 늘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만들어진 한반도 이렇게 평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없잖아요. 예. 이게 초조한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되고 긴장이 점점 강화될수록 이 일본이 미국은 필요로 하고 일본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우방국들과의 동맹을 가지고 중국과 이 대치를 한다거든요.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보면 하면 지난 한 2주 전에
니콜라스 번스라는 미국의 중국 대사로 가는 미국 대사하고 그다음에 라민 마누엘이라는 일본 대사가잖아요. 예. 이분들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하는데 한미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인터뷰하러 들어오다가 요 앞에서 그 소녀상 앞에서 그 시위하는 걸 봤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이런 그 남북미 관계 변화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에 관해서 반중국 친일이라는 관계 속에서 외교만 전문적으로 해왔던 국무부에는 웬디 셔먼이라는 부장관이 있죠. 예. 그다음에 백악관에서는 커트 캠벨이라는 이런 분들이 다 일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가 이거를 돌파해야 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관계 새롭게 돌파할 텐데 이런 측면에 볼 때 일본은 기회죠. 그러니까 우리를 빼고서 종전선언은 안 된다. 우선 한미일 관계, 특히 한국과 일본 이 관계는 뭡니까? 일본은 정보와 군사 협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정보위원장들이 오가고 예. 군사 지도자들이 오가고 뭐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종전선언이라는 것보다는 예, 한미일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협의하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유럽 순방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북한을 한번 방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서 초청하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답은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 일단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네. 왜냐하면 만일에 교황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반도에 관한 언급을 하고 그래서 뭐 종전선언까지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난 이후에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 예. 만났죠. 그래서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 교황한테 엄청 아쉬운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 바이든이 정말 독실한 캐톨릭 신자인데 네. 교황 앞에 가면 꺽뻑 죽죠. 예, 이게 아주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의 포지션에서 가치 이슈에 있어서는 낙태하고 동성 결혼 문제는 이 캐톨릭 입장하고 반대서 가지고 미국의 캐톨릭 신자들이 바이든 보고서 영성치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캐톨릭 신자 자격이 없다고 굉장히 공격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거를 놔두고 교황을 만난다라는 거는 미국의 캐톨릭 신자들한테 이 두 번째 캐톨릭 신자의 대통령이잖아요. 케네디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교황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입장에서 갔는데 그때 만일에 교황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평화 이런 얘기하면서 한반도 언급이 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됐는지 예, 안 됐는지. 예. 그리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만났죠. 네, 그렇죠. 90분간이나 만났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교황청하고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발표 보면은 보건이다, 기후 변화다, 빈곤 문제다, 질병 예, 이런 얘기들을 교황하고 90분간 주고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이 한반도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웠죠. 예. 그래서 바이든과 교황 만남 속에서의 우리의 기대치는 그랬는데 지금 뭔가 드러난 거에 의하면은 모르죠. 이 이제 북이 사실 북이 교황도 좀 초청도 빨리 하고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은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그 국내 정출이 힘들다 하더라도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내 정치 바이든의 지금 국내 정치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공화당에게 지금 뭐 선거에서도 최근에 참패를 했고요. 왜 그런 걸까요? 10개월 지났잖아요. 예. 된 게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은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가 무언가 일을 할 만큼 다수당이 아니에요. 네. 이게 상하원 다 다수당이지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눈 감고 무조건 반대하면은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긴다예요. 그러니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은 공화당이 다 반대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서 뭔가 돌파를 하려니까 되는 게 없죠. 예산 하나 핸들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인프라 법안이 겨우 그것도 게다가 거기다가 민주당 내에 중도파 의원들하고 좌파 의원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도적인 유권자들 눈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허약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버지니아 주 선거에 이렇게 예. 나타났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이기나 했죠.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캠페인이 강감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현직일 때보다 훨씬 세련되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후보도 공화당 후보면은 선거 운동을 뒤에서 해주고 이번에 그 영킨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그겁니다. 거기가 작년 선거에 민주당이 10% 이상으로 이겼던데요. 예. 졌잖아요. 내년도 중간 선거 매우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흐름 속에서 예.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낮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한 거죠.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어때요? 그 염려될 일이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력이 전제돼야만 국정 장악력이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리더십이 나오는데 지금은 국내 정치 외에는 대통령이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걸 먼저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이든 취임할 때부터 보였죠. 그래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 예. 그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현상 유지다. 국제사회 외교는 다만 중국에 대해서 동맹 국가들을 다시 복원을 해서 중국에 대응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전념 안 하면 국내 정치다예요. 예. 그래서 그 NS 백악관 내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떠한 외교 정책도 미 국내 유권자들에게 감지되지 않는 거는 이 테이블에 오르하지 못한다. 이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전문인 외교, 안보 이런 리더십이 발휘되는 걸 기대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바이든 정권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북 북한 뭐 비핵화나 우리나라 남북 평화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정 가능성은 그럼 많이 없어지는 겁니까? 저는 내년도 중간 선거 이후에 만일에 안정된 정치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면 예. 바이든 정부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잘 정책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북과의 관계가 됐을 때에 네.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을 푸시하면서 북은 그래도 대화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신뢰를 주면은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린턴보다 한국의 햇볕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하고 훨씬 가까웠던 분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우리는 올해 미국서 올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예. 오히려 트럼프는 모험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쪽에 불안감이 있지만은 네. 바이든의 리더십은 이 한반도 평화라는 근데 이제 이미 세상은 중국이라는 축이 생겨서 이 권위주의 독재 체제와 바이든이 주도하는 이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 대결 국면으로 너무 빨리 가버리고 예.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예산 국회가 지나고 하면 워싱턴에서는요 중국만 다룰 겁니다. 신장 위구르, 홍콩, 미얀마 그리고 대만과 이 남중국해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요거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공개했는데 그 처음 공개한 거래요. 이 핵대응 연합훈련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 북한과 관련해서 그러면 약간 자극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이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북이 핵을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예. 미국이 얼마든지 이걸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북한 핵 불능화시키는 전략과 작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18년서부터인가는 비공개로 시작됐는데 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미국이 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과 북이 대화로 외교가 안 터지니까 북은 점점 더 중국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러면 뭐가 자꾸 미국에서는 걱정이 되냐면 북의 핵이죠.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핵에 갖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말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본부가 있는 그 북핵 불능화에 대한 전략 기지에서 하나는 군사적 핵 사용에 대한 북에 대한 이 힘에 대한 과시가 좀 필요했던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이 결합 속에서 이 작전을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북한 핵불능화의 그 작전에서 한국에게 좀 기술적으로 다 전수하고 한국은 여태 바깥에만 있던 관계였는데 예. 이번에는 작전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두 가지 보여주면서 공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군사적 과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